위해서 축구한 이야기가 아닌 진짜 축구 이야기. 아이러브 풋볼. 알러풋볼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1부에서는 사실 알러풋볼에서 다뤄야 할지 고민했던 그런 주제인데요. 바로 리얼돌 논란입니다.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K리그 경기 관중석에 성인용품 리얼돌을 배치했다가 사관 FC 서울이 1억 원을 내게 됐습니다. 이 시간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네, 무거운 주제인데요. 박문성, 서호정 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사실 이 시간이 그 박문성 위원과 차상현 위원이 함께하는 박차고 시간인데 네네. 차 위원님의 개인적인 일정으로 제주도로 놀러 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서호정 기자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두 분 박문성 위원님의 유튜브 달순의 라이브에서 함께 하고 계시죠? 네, 뭐 유튜브도 유튜브지만 축구 현장에서 뭐 워낙 10년 이상 그럼요. 예, 함께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박문성 위원이 잘해 주십니까? 네, 앞에 계신데 그럼 잘해주는 얘기를 해야죠. 네, 앞에 계셔서 너무 뻔한 네, 출연료만 칼같이 지급해 주신다면.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요즘 현장 중계 다니시느라고 바쁠 텐데 박문성 위원님 어떠세요? 네, 뭐 좀 K리그 이제 개막해서 예. 라운드별로 현장을 가고 있는데 좋아요. 네, 물론 이제 관중분들은 지금은 이제 못 들어오지만 경기장 가서 선수들 뛰는 거 보고 감독들 만나고 그러면 참 이렇게 뭐가 뻥 뚫리는 것 같고 좀 즐겁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정 기자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마찬가지 기분이에요. 역시 중계로만 보는 경기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경기하고는 큰 차이가 있고 어서 좀 이 코로나19 빨리 진정이 돼서 예. 관중분들과 함께했으면 좋겠고 6월에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경계 지침을 알리면서 좀 그 또 미뤄질 것 같아요. 예, 이번에 또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좀 아쉽기도 하고 하지만은 차분하게 예.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좀 기하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매 경기 들어갈 때마다 굉장히 좀 철저한 이 체크를 하고 있고요. 예. 일단은 취재 자체도 경기 이틀 전까지 취재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하면은 경기장에 접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정도로 2중, 3중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 각 구단마다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 그리고 이 스티커 붙여주는 게 있거든요. 예. 승인이 됐다는, 통과가 됐다는. 근데 그 스티커들도 각 구단마다 아이디어를 조금씩 다르게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스티커 모으는 재미도 쏠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예. 이제 들어갈 때 중계진도 그 열 체크 이런 거 다 해서 입구에서 스티커를 딱 붙여줘요. 예. 그러면 뭔가 되게 뿌듯해요. 네, 뭐참 잘했어요라고 예. 하는 도장 받는 듯한 맞아요. 느낌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아무쪼록 현장에서 멋진 중계 또 부탁드리고요. 달순의 라이브 저도 많이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창 리얼돌 논란이 있었습니다. 좀 지난 이야기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축구연맹이 지난 20일에 징계를 내렸습니다. 벌금 1억 원 부과했는데 일단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어떤 사건입니까? FC 서울이 홈 개막전이었죠. 광주 FC와의 경기를 이제 앞두고 보도 자료도 발표를 했었어요. 다양한 당시 이제 무관중 경기에 대한 각 팀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로 관중석 채우기가 이벤트가 열리고 있던 시점이라서 예. FC 서울도 당연히 이제 그에 대한 이벤트의 일환을 내놨는데 경기 사흘 전에 받았던 보도 자료였었거든요. 이제 서포터 홈팬들이 있던 N석 측에 실물 마네킹 인형을 세워서 리얼한 느낌이 나게 어떤 응원전 펼치는 그런 분위기를 내겠다라는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와서 처음에는 어떤 마네킹 같은 거를 설치를 하는구나. 왜냐하면 이전에 대만 프로야구나 해외에 있는 프로리그 같은 경우도 비슷한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비슷한 인식이겠다 싶었는데 저도 그날 이제 서울과 광주의 경기 현장을 갔습니다만은 이제 사진들도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느낌이 좀 뭔가 너무 좀 리얼한 거예요, 정말. 예. 예. 그래서 좀 그렇다 싶었는데 몇몇 축구 커뮤니티에서 이게 단순한 어떤 리얼 마네킹이 아니라 좀 성인용품인 것 같다라는 문제 지적들을 하기 시작했고 저희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뭐 각종 이 메신저를 통해서 또 들어오니까 예. 하프타임에 이제 서울 관계자에게 가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했더니 이제 서울 그때 구단도 인식을 하고 저희는 좀 순수한 의도로 이제 이런 협찬을 받은 건데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경기 후에 이제 서울 관계자와 해당 업체 대표가 나와서 해명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네, 해명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기자회견도 느낌이 사실은 정확하게 설득력이 있다. 좀 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여지를 많이 남겼었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은 이제 점점 더 많은 매체들이 취재를 하면 할수록 알고 봤더니 역시 그 업체가 기존에는 이제 그 성인용품 리얼도를 예. 제작하던 회사였고 물론 이제는 그거를 좀 리얼 마네킹 형태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은 분명히 제작하던 업체였던 게 확인이 되었고 서울도 그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실책들을 하나둘씩 인정을 했고 프로축구 연맹도 아무래도 성인용품을 경기장에 배치했다는 점에서 많은 지적들이 이어진 데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차원에서 FC 서울에게 1억 원이라는 상당히 큰 제재금을 부과했습니다.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마네킹과 리얼돌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네킹은 뭐 저희가 이제 백화점이나 의류 매장에 가면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리얼돌은 말 그대로 인형이지만 정말 사람과 사람하고 같은. 현실적으로 닮았다고 해서 앞에 이제 리얼이라는 표현이 붙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일본이나 이런 중국 같은 데서 이제 많이 성행했던 성인 용품 기구거든요. 예. 실제 사람을 본뜬 그래서 어떤 성기에 가까운 그런 부분도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뭐 이런 표현까지 좀 자위 행위를 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리얼돌 방이라고 해서 불법 그러니까 유사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됐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축구계 쪽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지를 조금 더 하고 있었다면 아마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FC 서울도 뭔가를 잘해보겠다고 추진했던 일이 그런 데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리얼돌이 배치가 된 겁니까? 일단 저는 들으면서 좀 그 어떻게 그렇게 마네킹과 리얼돌 사실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 자체는 사실 일반 분들은 그 말 자체도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디서 그냥 뭐 영상에서 보거나 가끔씩 그렇게 보도가 되면 이런 게 있구나 정도였는데 이번에 이게 굉장히 좀 커진 거고 저도 뭐 아니 이게 리얼돌이 맞냐고 물어본다면 저도 뭐 평상시에 리얼돌 잘 모르니까 그러긴 하는데 나중에 이제 사진이나 영상이라는 걸 보면 또 그 업체를 또 확인해 보면 맞죠. 그때 당시에 기자회견에서도 업체 대표도 이제 인정을 한 부분이 한 30개 정도의 리얼 마네킹을 이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개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한 10개 정도를 기존의 이벤트 회사 매니지먼트 쪽에다 이제 제공했던 제품이었는데 그게 이제 리얼돌이 섞여 있었다라고 일단 리얼 마네킹하고 리얼돌하고는 다른 거예요? 저는 주장이 그랬던 것 같아요. 주장을 그렇게 이제 업체 쪽에서는 하셨었고 표현을 서울 구단도 이제 업체의 그런 설명가를 듣고 이거는 리얼돌 문제가 될 수 있는 리얼돌이 아니라 리얼 마네킹이다라고 이제 인지를 하고 했는데 실제 이제 그 30개 제품 중에 정말 리얼돌이 있었던 거죠. 일단은 지금 리얼 마네킹과 리얼돌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리얼돌 같은 경우는 그럼 일반 마네킹하고 리얼 마네킹은 또 다르나요? 그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역시도 이제 업체 사장 아는 대표의 분야가 아니니까. 표현에 따르면은 이제 리얼돌을 만들던 회사였는데 이거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고 좀 새로운 사업을 해보고자 그런 어떤 성적 부분에 대한 기능 같은 걸 뺀 그렇죠. 리얼한 그냥 마네킹만 우리는 제작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FC 서울이 고의로 리얼돌을 배치했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배치를 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연맹도 그렇고 서울의 주장도 그렇고 좀 미숙한 업무 과실이었다라는 과실. 뭐 그거에 대한 인식을 하고 했던 것은 아니었었고 근데 좀 업체의 주장, 업체의 설명을 너무 고지고대로 받아들였던 것이 역시 가장 큰 화근이었던 것 같아요. 좀 이게 사실은 무료 협찬의 성격이다 보니까 구단 입장에서도 그런 계약서를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어떤 법적 근거를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직원들이 나서서 명확하게 이제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숙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그런 사단까지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뭐 서울은 금방 얘기했던 거 최호준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한 실수라든지 잘못이 있었죠. 근데 이제 하나 우리가 이거를 교훈으로 삼아야 될 건 뭐냐면 어쨌든 K리그나 뭐 그게 프로축구, 프로야구 굉장히 많은 팬들을 그렇습니다. 또 보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의 업체들은 이걸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인지 알리기를 원하죠. 그런 굉장히 다양한 기업, 다양한 업체들이 프로야구, 프로축구를 통해서 뭔가 홍보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는
뭐 당연히 문제가 없는 데도 있겠지만 약간 일반적으로 홍보를 할 수 없는 데가 이런 거에 프로스포츠의 힘을 딱 등어버서 이렇게 뭔가를 알리기를 원하는 데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불법이나 아니면 그렇습니다. 편법이나 이런 업체들이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이 네. 리얼돌 업체는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보면 서울이나 연맹은 당연히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제재도 받고 벌금도 받았는데 리얼돌 업체는 사실은 손해 본 게 없어요. 아, 오히려 홍보가 될 그렇죠. 수 있는.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람들 다 네. 궁금해서 거기 들어가 보거든요. 도대체 뭐 하는 업체지? 음. 뭐 하는 회사지? 리얼돌은 뭐야? 그러니까 그쪽은 노이즈가 일어남으로써 뭔가 홍보가 돼버리는. 아, 오히려.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MBC와 조심- 노이즈 마케팅을 제대로 해낸 제대로 한 거죠. 거죠. 아, 그쪽 예, 입장에서 예. 보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 K리그나 뭐 제가 듣기로는 야구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제한이. 예. 그러니까 이런 데는 언제든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앞으로도 이런 거 꼼꼼히 체크하는 거는 매우 중요한 일인 것 지금 같아요. 라운드당 이제 K리그 1의 2경기가 해외에도 중계가 되고 있거든요. 예, 예. K리그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막전 때는 한 40개국에 가까운 곳에서 했고 상시적으로도 한 20개국 가까이 지금 중계가 되고 있는데 저는 글쎄요. 이거는 이제 뭐 FC 서울에서 법적인 지금 책임을 묻고 있는 단계니까 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은 분명히 그런 부분도 노렸을 것 같아요. 네, 그 이거 업체 국내뿐만이 아니라 예. 뭐 중국 기업하고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또 아. 취재를 통해 밝혀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좀 해외에다 알려지는 것도 노련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이제 조사, 경찰 조사나 이제 그런 쪽을 통해서 드러날 일이지만은 분명히 있지 않고서야 과연 실수기만 했을까요? 예, 예. 예. 저는 FC 서울은 뭐 이거에 대한 과실을 분명히 지금 엄청난 징계금으로 제재금으로 물었지만은 아 업체가 네, 아, 업체가. 얘기하셨지 지금 박문성 의원 얘기하셨듯이 업체의 그런 어떤 노이즈 마케팅의 의도를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건 축구계가 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인 어떤 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예.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두 분 이야기 정리하면 일단은 FC 서울은 좀 관리 미흡으로 보이고요. 업체는 그래도 본인의 어떤 회사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 의혹이 좀 많았어요. 예, 예. 그 당일에 이제 업체 대표는 이제 달콤이라는 업체인데 업체를 좀 밝히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런 리얼돌이 들어오게 된 것은 자기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계약 관계의 매니지먼트 회사가 그런 실수를 했다고 했는데 취재 결과 그 매니지먼트 회사와 그날 이제 했던 업체와 실질적으로는 동업 관계다라는 예, 예. 그런 의혹도 지금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이제 부분이 좀 석연치 않습니다. 거기 그 이제 그 마네킹 뭐 네. 리얼돌 예. 거기에 표시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이렇게 뭐 이름이나 아니면은 무슨 주소, 회사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저는 그거를 보면은 그쪽 업체에서는 분명히 뭔가 홍보 노리지 목적이었다. 않아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예. 의혹 단계이기 때문에 조사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자, 다시 축구 쪽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서우정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K리그의 이목이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외신 반응 어떻습니까? 외신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더 노골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리얼돌이라고 보도했지만 해외에서는 성인용품인 섹스돌을 배치해서 굉장히 좀 큰 논란을 일으켰다라고 예, 예. 하면서 뭐 BBC, ESPN 등 정말 지금 K리그가 어쨌든 이 코로나19 전국에서 세계적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정상 운영되고 있는 리그다 보니까 긍정적인 관심도 많았지만 이런 논란이 터지니까 그만큼 부정적 관심도 예. 굉장히 늘어나서 이번 기회를 좀 잘 활용하고자 했던 K리그로서도 굉장히 좀 많이 당황했던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국내에서도 해외 시선들을 많이 의식을 하는데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니까 팬들도 적지 않게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국제적인 망신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방 선생님? 네, 일단 뭐 많은 데서 보도를 했으니까 그런 시선이 있죠. 근데 뭐 지금은 뭐 남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더 속상하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 내부적으로 이런 게 재발하지 않도록 예, 예. 그거를 다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외부에서 어떻게 비춰지느냐는 이제 다음의 문제고 지금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체크할 것이냐, 좀 내부의 체질을 좀 개선한다든지 예. 제도를 좀 마련한다든지 이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1억 원의 징계, 굉장히 무거운 징계다 이런 또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무겁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주목도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예. 독일 분데스리가 제기한 거 말고는 전 세계 스포츠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사실 우리 K리그 개막 경기할 때 전북하고 수원 경기를 BBC에서 방송했었잖아요. 그래서 예, 예. 그 자체도 되게 놀라웠고 관심이 되게 많은데
그런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더 많이 주목을 끌고 그렇습니다. 이거 막 이게 일파만파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음, 일단 좀 그렇게 무거운 징계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예, 그렇게 과하게 하자는 때렸다. 싶습니다. 네. 예, 서호정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떻게 보면은 실수로 인한 해프닝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K리그가 이런 적잖은 기회 비용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서울 구단도 당장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첫 경기가 포항 원정이었는데 구단 관계자들이 가서 또 포항 구단한테도 지금 K리그가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죄송하다라는 사과도 예. 표현했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제가 이제 그런 조사를 또 본 적 있어요. 한국 프로스포츠 협회에서 조사한 프로스포츠 이제 관중 성향 조사였는데 K리그 같은 경우에 굉장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프로야구, 프로배구, 프로농구에 비해 가지고 가족 단위 팬들이 가장 많은 경기였습니다. 예, 예. 이번 논란이 아무래도 그런 K리그의 특징에 있어서 지금 신규 유입하려는 팬의 타깃을 가족, 여성으로 많이 두고 있는데 그런 전략에도 이번 논란이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번 중징계를 내린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상징적인 의미로 큰 좀 중징계를 내린 것 같습니다. 서울 측은 업체에 모든 걸 맡겼고 리얼돌인지 몰랐다 이런 입장이고 마네킹 업체에서는 마네킹 모양에 대해 사전에 서울과 공유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일단 법적 공방으로 가는 거죠. 약간 이런 법정 공방으로 가는 분위기가 되니까 업체에서도 이제 폭로전 형태로 많이 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체에서는 뭐 이런 증거들을 또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계약서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법적 다툼에 대한 근거가 서울 쪽에도 불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많은 의혹에 대해서 팬이나 축구계 쪽에 소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법적 이 싸움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좀 뭐 철저하고 따질 건 따지되 좀 조용하게 갔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자꾸 불거질수록 업체는 나쁜 홍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고 있는 한국도 프로야구를 보면요. KT 위즈와 NC 다이노스는 팬들의 얼굴이 새겨진 입간판들로 관중석을 채워서 또 응원 느낌을 물씬 풍기게 했고 SK 와이번스는 무관중이라고 해서 무 모양의 캐릭터가 새겨져 있는 긴 현수막을 또 관중석에 배치를 했습니다. 뭐 위트 넘친다, 뭐 재치 있다 이런 평가 받고 있는데 야구 쪽은 잘한 마케팅이다 이런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벤치마킹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K리그도 되게 열심히 해요. 네, 이게 지금 서울도 그러니까 여러 팀들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데는 등신대 이렇게 팬들 진짜 실사 사진 크게 해가지고 해놓은 데도 있고, 그다음에 마스코트 같은 거 붙여놓은 데도 있고, 아니면 팬들이 어떤 막 그 자기의 의지나 응원 구호 같은 걸 이렇게 플랜카드 써가지고 쫙 붙여놓은 데도 있고, 아니, K리그 팀마다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하고 있고, 서울도 그런 일환으로 좀 다르게 해볼까, 더 멋지게 해볼까 이러다가 이제 이 사단이 난 건데, 그러니까 지금 뭐 야구와 축구가 뭘 안 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가 더 잘하거나 이런 것보다 다 열심히 합니다. 하는데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다른 전체로 그렇게 가는 건데 확산하게 그렇죠. 되고. 열심히 합니다. 예. 10중에 9을 잘해도 하나를 맞아요. 못하면은 사람들은 다 그 그것만 못한 버리죠. 거에만 보게 예. 돼 있거든요. 맞아요. 저는 되게 소개해주고 싶었던 좋은 사례가 축구에도 K리그에도 많았었어요. 특히 맞아요. 안산 그리너스 같은 구단은 지역 내 이제 시 소유의 시립 그 어린이집 아이들이 자기 초상화나 엄마 아빠 초상화 혹은 안산 선수들 이런 그림을 직접 그려가지고 그 예. 그림을 한 2,000장 정도 되는 걸 경기장에 설치해가지고 맞아요. 저는 그런 부분을 정말 우리가 많이 더 주목해주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리얼도 사건이 그게 다 묻혀버린 거예요. 맞아요. 예, 예. 그런 점 때문에 서울 구단도 좀 다른 구단들한테 많이 미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은 또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어떤 프로스포츠에서 수준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터졌다. 2018 러시아 월드컵 당시에 또 국제축구연맹은 방송사들의 매력적인 여성을 반복적으로 또 주민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게 또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뭐 그렇게 스포츠의 영역에서 또 그런 걸 어떤 활용을 하려고 하는 데가 있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국제 대회도 보면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월드컵이나 이런 걸 하면 항상 이제 관중석에 있는 어떤 특정한 분들이 이렇게 잡죠. 뭐 유명한 셀럽을 잡기도 하지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뭐 여성분이나 이렇게 잡기도 하는데
우리가 사실 이런 문제가 터질 전까지는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논의를 한다든지 뭐 인식을 한다든지 이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 계기가 또 하나 이렇게 좀 환기하는 이런 뭐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교육이나 특히 이번에 뭐 리얼도 사건 같은 큰 사례를 통해서 깨닫는 부분들이 클 텐데 프로축구 연맹에서도 좀 그런 GM 교육이라고 해서 결정권자들 교육하는 것도 있고 실무자들 교육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교육 때 성인지 감수성이나 미투 논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좀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가 이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크게 보면 두 개의 타겟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어리고 젊은 팬들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여성 팬들을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 이제 스포츠를 즐기고 있는 층들은 뭐 예를 들면 있기 때문에 좀 즐기지 않은 팬들을 더 많이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그런 걸 놓고 보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팬들을 우리가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이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좀 그거하고 이질적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이번 FC 서울의 리얼돌 사태로 인해서 많은 또 축구 팬들이 상처를 받은 건 사실인데 당분간은 이 코로나19와 함께 또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한국 프로축구 어떤 방향으로 팬들과 소통하고 마케팅을 또 진행해야 될까요? 서정 기자님. 한 번 잘못하면은 이제 실수지만은 그게 반복되면은 그때부터는 뭐 고이고 사실상 이제 함께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징계가 큰 것도 축구계 전체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 부분이 정말 잘못됐으니까 우리 모두가 이걸 조심합시다. 이런 메시지가 1억 원이라는 제재금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계자들이 조금 더 치밀하게 집중하게 조심해서 철저히 들여다보면서 그런 업체의 유혹이 와도 뭐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좀 가족 마케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면서 K리그 경기가 펼쳐지는 공간 자체를 더 모두의 공간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 팬들도 사실은 많이 실망하고 거기는 원래 이제 서울 서포터즈들이 응원하는 장소인데 그 장소에 이제는 가기도 싫다라고 할 정도로 좀 혐오하는 그런 특히 여성 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과 진심 어린 어떤 모습,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좀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무성 의원님. 뭐 이제 우리 소준 기자가 전체적으로 딱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저는 조금은 다른 측면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전국 때문에 일단 팬들 자체와 대면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더라도 이런 형태로 스포츠가 비대면의 어떤 상황에서 계속 뭔가 마케팅을 한다든지 팬들과 뭔가 계속 연결을 해야 될 텐데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들에 대해서 한번 다 짚고 새로운 방식으로 어떻게 팬들과 함께 할 것이냐 완전 차원이 다른 논의를 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번 사건도 사건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진짜 팬들과 함께 한다는 새로운 어떤 방식, 새로운 내용, 새로운 형태, 새로운 플랫폼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리얼돌 논란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많은 축구 팬들이 K리그를 또 기다려왔고 해외 팬들의 관심이 또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박문성 의원, 서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해외 축구 이슈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러브 풋볼 알러풋볼 2부 해외 축구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박문수 골다콤 기자, 정욱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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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수 기자는 굉장히 오랜만에 뵙네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그냥저냥 지내고 있는데요. 원래 5월이니까 아이랑 나가기도 하고 날도 좋아가지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시기가 시기인지라 거의 방콕만 하고 있어요. 좀 답답하시죠? 답답하고 요즘은 그냥 축구를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많이 못 보니까 대신 게임으로 좀 대리만족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십니까? 네, 피파 20 하면서
이제 좀 3D 프로그램 배운 게 있어가지고 오. 그래픽 패치하다가 예, 예. 재능 발견했네요. 그럼 게임을 실제로 커스텀 하시는 거예요? 네, 만들고 와. 있어요. 대단합니다. 그거 진짜 재능 발견인데요. 재능 예. 발견이라고. 그 코로나19로 해외 기사 쓰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럴 때 기자들은 어떤 기사를 씁니까? 다른 분들은 제가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과거 경기라든가 예. 과거에 어떤 선수가 있었다 이런 이력을 많이 조명하고 있고 최근에는 약간 누리꾼 참여형 기사 작성하고 있는데요. 예. 경기 자체가 없어가지고 막 글로벌 에디션 같은데 SNS 많이 이용해가지고 선수들끼리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호나우두 앙리 중에 누가 더 좋냐 아니면은 그 옛날에 맨유가 99년도에 트래블 했었잖아요. 예, 그때 예. 맨유 트래블 관련한 기록들 재조명하면서 음. 어떤 선수가 가장 많이 떠오르냐 이렇게 물어보는 식이랑 예. 그 3월부터 하긴 했는데 축구계 슈가맨을 찾아서라 해가지고 약간 모방송에 있던 그 방송 중 프로그램 그렇죠. 빌려가지고 예. 그거 진행하고 있고 탑골 축구라고 해가지고 약간 옛날 선수들끼리 비교를 하는데 최근에는 뭐 예를 들어서 바르셀로나 MSN하고 브라질의 3R 중에 누가 더 좋았냐 와.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쥐어 짜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봤던 것 중에 네. 2,000억 홀란드 vs 3,300억 은바페. 요게 재밌었거든요. 그렇군요. 요거 최영진 아나운서님께서 선택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 은바페요. 1,300억 더 주더라도. 예. 저도 저도- 개인적으로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은바페였어요. 뭐 논쟁거리가 아닌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출연하셨는데 오늘도 해외 이슈 잘 전해주시길 바라고요. 정욱진 캐스터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네. 평택 장내 아나운서로 활약하고 계신데 일단은 이제 이번 주부터 가시는 겁니까? 네, 드디어 첫 경기, 홈첫 경기가 열립니다. 예. 그 전에는 원정에서 1무 1패를 기록했는데 홈에서 좀 시즌 첫 승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예. 또 제가 장내 MC로서 음. 골코를 크게 한번 외쳐보는 그 순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현장 가서 듣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네. 다시 한번 좀 청해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요. 그럼요. 장내 아나운서 톤으로 뭐 골 들어갑니다였나요? 네. 예, 한번 좀 더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골! 평택의 득점이 들어갑니다. 야, 득점의 주인공은 최형진. 갑자기 저를 이런 거 한번 해야 다음 주에 안 어. 시키실 것 같아서. 계속할 겁니다. 이렇게 또 경기장 가면 이런 콜들을 들을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바로 앞에서 들으니까 신기하고 대단하십니다. 영광이었습니다. 멋지십니다. 예. 자, 오늘 해외 축구 이슈인데요. 그 전에 일부에서도 조금 늦긴 했지만 리얼돌 논란에 대해서 다뤄봤거든요. 뭐 징계도 나왔고. 네. 일단 두 분 생각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문수 기자님? 규정에도 있죠. 그 금지 광고물 관련해가지고 음란하고 약간 퇴폐적이며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해가지고 이번 논란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약간 커뮤니티에서도 좀 이슈인 게 벌금이 조금 높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조금 위험할 반응일 수도 있는데 승부 조작 관련 이슈와 벌금이 같은 게 좀 물음표예요. 어쨌든 잘못한 거니까 그리고 이미 이에 대해서 징계도 나온 만큼 재발만 없길 바랍니다. 예. 그 말씀은 이번 사안으로 벌금이 조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그것보다는 그 앞서 말했던 그 승부적 벌금이 좀 낫지 않았을까. 징계가. 살짝 피해가시는 그런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절묘했습니다. 예, 정욱진 캐스터? 저도 뭐 첫 번째로 든 생각은 너무 실망스럽고 뭐 다만 구단에서는 어쨌든 좋은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뭐라도 해보고자 했던 일이 예. 그런 마케팅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K리그에 대한 안 좋은 영향 시선을 그렇습니다. 줬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자, 재발은 없어야겠습니다. 네. 예. 자, 코로나19 확산이 여전한데요. 영국 축구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연일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 따르면 5월 25일부터 선수와 구단 스태프 1,00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3차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예. 3개 구단에서 4명의 확진자가 아.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구단의 어떤 선수인지 이렇게 밝히진 않는데요. 예. 지난 1차 검사에선 3개 구단에서 6명, 또 2차 검사에선 2개 구단에서 2명의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총 2,752명을 검사해서 예. 확진자가 무려 12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죠. 사실 재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네. 이번에 또 확진자가 나오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PL 재개 소식이 있습니까? 사실 뭐 시기가 문제지 사실 거의 확정이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수요일 저녁이죠. 수요일 저녁에는 팀별 단체 훈련이 허용됐잖아요. 예. 물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전제하였고요. 다만 이게
시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게 앞서 말했듯이 주 2회씩 앞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는데 여기서 양성인자가 좀 많이 나오면은 조금 더 늦춰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원래는 6월 10일이나 6월 중순경이 가장 유력했는데 이제 막 팀 훈련이 임한 만큼 또 선수들이 짧지 않은 시간 휴식을 취했으니까 훈련 기간도 좀 필요하잖아요. 예. 실제로 훈련도 시작했기 때문에 좀 연기될 가능성은 아직 있고 저도 여기 관련해 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한만성 기자님이 기사를 쓴 게 있는데 선수들이 거의 3개월 가까이 쉰 상태에서 한 달 동안 8경기를 소화하게 되면 부상 위험 가능성이 힘들죠. 25% 이상 증가한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재개되더라도 결국 후반기 변수는 누가 덜 다치냐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예측도 가능하겠군요. 자, 지금 코로나19 확진으로 리그 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일단 프랑스의 리그왕의 경우는 리그 종료를 선언했죠. 네, 사실 리그왕 자체에선 재개 의지가 강력했는데 예. 국가 차원에서 이 9월 이전엔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를 금지한다 하면서 38라운드 중에 28라운드까지 진행된 상태로 예. 리그가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황의조 선수의 활약도 멈추게 됐고 몽펠리아 입단에서 그 기회를 좀 찾아가던 윤일록 선수도 좀 아쉽게 됐죠. 그렇습니다. 지금 당시 1위가 파리 생제르맹이었는데 우승팀 자격을 받았고요. 이런 가운데 유럽 리그가 하나둘씩 재개 이야기가 나오면서 재개 여부를 다시 검토해달라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사실 이게 PSG 리그 우승팀 자격 부여한 거에 대해서는 의문부를 달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워낙 우승 가능성이 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리옹 같은 경우는 올림피크 리옹 같은 경우는 한창 안 풀리다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던 시점인데 코로나19로 리그가 멈췄고 예. 결국 그대로 시즌이 종료되면서 리그 7위로 시즌을 마쳤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남은 일정도 괜찮았는데 7위로 마치면서 유럽 대항전 진출에도 빨간불이 커졌고요. 또 문제가 아미앙이랑 툴루즈란 팀 같은 강등된 팀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아미앙 같은 경우는 10경기 남은 상황에서 강등권 마지노선이 18위 님 올림피크랑 4점 차였거든요. 그 막말로 그 님 올림피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연패에 빠졌고 아미앙은 뭐 마르세유랑도 비기고 PSG랑 비기고 상승세인데 이렇게 강등 처리가 돼버리면 그 팀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감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라리가는 어떻습니까? 재개 이야기 나옵니까?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오는 길에 이하영 아나운서랑 통화했거든요. 골닷컴 라리라 기자였잖아요. 알로프도 함께했었고 스페인에서는 6월 8일부터 이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걸 기본 전제로 해서 리그 재개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리가에선 6월 11일에서 12일 정도에 재개를 하는 걸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또 지난 25일부터는 최대 14인까지는 같이 할 수 있는 합동 훈련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점점 재개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박문수 기자님이 세리에 전문 기자, 암행어사 하잖아요. 세리에 어떻습니까? 재개 전망이 나옵니까? 세리에도 마찬가지로 라리가하고 똑같이 뭐 재개 가능성이 되게 높은 편이고요. 뭐 저도 아무래도 자주 다루는 리그고 관심 있는 팀이 많으니까 뭐 구단 SNS라든가 소식지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 토마시라고 해가지고 선수협회 회장이 있어요. 이 선수가 평소에 선수들 권리를 되게 많이 챙겨줬는데 이분도 안전이 보장되면 리그 재개를 환영한다고 밝힌 상태고요. 이탈리아 체육부 장관도 6월 13일이나 혹은 20일쯤 재개가 가능하다고 알린 상태예요. 근데 이게 조금 변수라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코로나의 시발점이 된 국가이기도 하고 유럽 내에서요. 확산자도 많았죠. 확산자도 워낙 많았고 6월에 재개되더라도 만약에 코로나가 다시 확진세로 들어가면은 리그를 다시 종료시킨 다음에 플레이오프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알려진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역시 세리의 전문 기자 암행어사답습니다. 그럼 플레이오프 방식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그가 재개되면 어차피 그 녀석의 그 팀이 가장 유리해요. 그 녀석의 그 팀. 개인적으로는 플레이오프가 더 재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또 치러진다면 또 그 자체로도 재밌으니까요. 한번 또 기대를 해봅니다만 일단은 그 전에 코로나19 확산이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분데스리가 상황 어떻습니까? 분데스리가는 아주 다행이죠. 지난 5월 16일부터 1, 2부 나란히 재개가 됐습니다. 이것도 독일 국가 차원에서 그 접촉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경기가 열릴 수 있게 된 건데요. 우리 K리그와 마찬가지로 무관중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 벤치의 선수들도 1에서 2m 정도씩 거리를 두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거 되게 재밌었고요. 교체가 가능한 인원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면서 유연하게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권창훈, 지동원 다 교체 출전하면서 소식을 전했죠. 자, 일단 분데스리가는 지금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고 있고요.
백승호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재 분데스리가 2부에서 뛰고 있는데 네. 독일 무대 진출 후에 첫 도움을 기록했다면서요? 네, 지난 27일이었죠. 아우웨아의 경기에서 후반 33분 교체 투입된 백승호 선수가 예, 3분 예. 만에 두루슨 선수의 쐐기골을 어시스트하면서 독일 무대 진출 이후 첫 도움을 기록했어요. 다름슈타트 또한 3대1로 승리하면서 승점 42점으로 리그 5위에 올라서면서 예. 승격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반가운 소식입니다. 현재 선발로 중용되면서 뛰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 말에 이 다름슈타트로 넘어왔잖아요. 이적 시장 거의 안 남기고 넘어왔던 기억이 나는데 예. 이적 후에 23경기가 펼쳐졌는데 22경기에 출전했고 18경기가 선발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뛰고 있고 공격 시에는 때때로 프리롤 역할도 맡아서 좀 자유롭게 공격적인 역량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기본기도 돼 있고 능력치가 있는 데다가 또 이번 시즌 팀원 그 선수들을 보니까 백승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 중용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포스트 기성용으로 불리잖아요, 백승호가. 네. 본인 팀에서 잘 뛰어준다면 우리나라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멋진 활약 기대해 보고요. 자, 해외 축구가 모두 중단된 가운데 들려온 반가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멋진 활약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 확산이 여전한 가운데 그 FC 바르셀로나의 마스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네. 궁금해서 막 들어가 봤는데 어떤 일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예.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의 새로운 굿즈 문화가 또 생겼죠. 아, 마스크. 그래서 K리그에서도 전북, 울산 등 팀들을 경기할 때 보면은 뭐 감독이나 벤치 선수들이 마스크를 끼고 있잖아요. 예. 전북 같은 경우 초록색 마스크 끼고 있고 되게 팬들이 많이 사고 싶어하고 하는데 출시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바르셀로나에서도 팬들을 대상으로 팀 로고가 새겨진 면 마스크를 출시했는데요. 이거 18유로인데 24,000원입니다. 마스크 한 장이요? 네. 한 장이죠. 하나에 10개 세트가 아니고? 한 장에 24,000원. 예. 흔히 우리가 코로나 초반에 많이 들었던 폭리 뭐 그런 식이죠. 현지에서는 이 재난 상황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 비판 목소리가 많은 것 현재도 같아요.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네. 자, 박문수 기자님 가장 좋아하는 클럽 팀이 어디입니까? AC 밀란입니다. AC 밀란. 정욱진 캐스터는 어디입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다 네. 좋아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요즘은 손흥민의 토트넘? 토트넘. 네. 만약에 AC 밀란 마스크가 24,000원에 팔린다고 하면 구매하시겠습니까? 일단 집사람한테 결제를 마스크 한 장에 24,000원. 네. 저는 사고 싶은데 집사람은 커팅하지 않을까 만약에 그러면 아내분이 괜찮다고 하면 사실 의향이 있습니까? 저는 한 장 정도라면 그냥 어. 기념품을 살 생각은 있습니다. 예. 정욱진 캐스터에게 같은 질문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마스크로서의 기능을 원하고 산다기보다는 내가 만약에 이걸 기념품으로 갖거나 뭐 팀 내가 좋아하는 선수 사인을 받거나 예. 이런 거라면 또 살 수 있지만 마스크로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실 말 그대로 굿즈잖아요. 네. 기념품 형식의 24,000원이면은 충분히 또 구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착용하고 다니실 수 있나요? 착용할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24,000원짜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방금 정욱진 캐스터가 말씀하신 대로 장당 24,000원 마스크 치고는 좀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현지에서도 돈벌이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비싸죠. 저도 코로나19 활용해가지고 돈벌이로 이용하는 걸로밖에 안 보고요. 한편으로는 다들 재정적으로 타격이 크잖아요. 예. 바르셀로나도 오죽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는 생각이 문득 기업 들더라고요.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예.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근데 마스크를 얼마나 팔아야 기업에 아무튼 24,000원은 좀 비싸 보입니다. 네. 다른 클럽도 현재 마스크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역시 뭐 비싸게 팔립니까? 일단 K리그부터 찾아봤어요. 예. 전북 울산은 5,000원이고요. 대구 4,500원. 서울은 2,500원에 필터 1,500원. 비교적 저렴하죠. 해외 구단도 찾아봤는데 리버풀이 5파운드 7,500원. 예. 또 미넨이 그나마 비싼데 7유로 9,500원이에요. 예. 바르셀로나가 굉장히 비싼 거죠. 네. 폭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시기를 또 이용한 어떻게 보면 상술 판매인데 조금 기분이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강인 임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강인 임대에 대해서 발렌시아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아무래도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발렌시아에 계신 분하고 좀 연락을 해봤어요. 예. 아마 이거는 너튜브 채널에서도 그분이 이미 다뤄준 적이 있어가지고 내용이 조금 중복될 수 있다는 좀 양해 바랄게요. 예. 일단 해당 기자님이 2월 말에 발렌시아 아카데미 디렉터를 만난 적이 있으세요. 예. 그때 이강인의 임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발렌시아 측이 굉장히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고요. 해당 기자님에 따르면 아무래도 임대 보낸 팀 입장에서는 성장해 오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임대 받은 팀에서는 이 선수를 굳이 성장시켜줄 필요가 없거든요. 아, 또 돌아갈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막말로 즉시 전력감 선수가 필요한데 아직 어린 나이에 초반에 적응이라도 못하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실 발렌시아 자체가 임대 보내서 잘된 케이스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는. 어. 주앙 칸셀로라는 선수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예, 이 선수도 발렌시아에서 인터밀란 갔다가 인터밀란 잘해서 유벤투스 갔다가 현재 맨시티로 갔고요. 예. 포지션은 다른데 라토라는 선수도 있는데 그 PSV에 임대 갔다가 오히려 못해서 또 오사수나로 재임대됐어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데파울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 이 선수가 우디네세에서 유명하긴 한데 원래 발렌시아 출신이에요. 예. 발렌시아에서 잘 안 돼가지고 라식이란 클럽 갔다가 우디네세 와가지고 또 자리 잡은 케이스거든요. 결국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임대 보내도 잘 된 게 없는데 자국 그 클럽 내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기대주인 이강인 선수를 그렇게 쉽게 보내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발렌시아에서도 계속 이강인을 유망주 그리고 그쵸, 예. 아끼는 거죠? 아끼고 있죠. 이 아까 얘기했던 설명회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전 세계 미디어로 대상으로 했을 때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임대 보내기 싫겠네요. 그쵸? 예. 자, 이강인 임대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이강인 임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좀 뛸 수 있는 팀으로 가는 게 좋지 그럼요. 않을까라고 예,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박문수 기자님 얘기를 들으면서 완벽하게 설득이 돼가지고 그래도 팀이 아껴주는데 예. 또 팬들이 이강인 선수 엄청 이렇게 막 경기장에서 환호하고 이런 거 보면 또 감동을 받잖아요. 그럼요. 아, 발렌시아에서 뛰면 좋겠네요. 근데 예. 만약에 못 뛰면은 뛸 수 지금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뛸수 있는 팀을 가서 좀 뛰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저도 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생각 정리를 해보세요. 뭐예요 도대체? 저 구자철 선수 그 너튜브 채널에 보면은 예. 감독이나 뭐 구단 사람들이랑 되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뭐 저 선수한테 인종차별 발언 당했다. 난 다음 주에 짐 싸서 나갈 거다. 강력하게 말하니까 그 선수를 뭐 징계하고 뭐 이런 일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유소년부터 해가지고 어쨌든 팀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잘 하겠죠. 소통을. 결론이 잘하겠죠로. 박문수 기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좀 부정적이에요. 임대를 받은 구단 같은 경우는 쓰면 보내줘야 되잖아요. 어차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초반에 적응하면 모를까. 사실 이강인 선수는 아직 보여준 것보다 보여줄 것도 많은 선수고 예. 임대로 돌아다니다 잘된 케이스로 최근에 외대가르드 선수 있잖아요. 예. 그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 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왕이면 발렌시아 자체 내에서도 대대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선수니까 발렌시아 내에서 경쟁하면서 이 팀에서 자리 잡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막상 또 경기 수가 적어가지고 좀 아쉽긴 하죠. 지금 실제로 경쟁에서 좀 밀렸습니까? 사실 거의 주전급으로 보기 애매한 게 발렌시아라는 팀 자체가 원래 역습을 위주로 하는 팀이잖아요. 예. 이강인 선수가 발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고 또 이강인 선수랑 경쟁을 할 위치에 있는 선수가 파레오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공수 양면에서도 되게 무난한 선수거든요. 그렇군요.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비력이 좀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뭐 4-4-2 미들필더 중앙 미들필더로 내세우기 조금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렇다고 전방으로 빼자니 이 팀 자체 컬러가 역습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안 맞지 않나 해서 선수 자체의 변화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팀 내에서 경쟁하면서 성장하는 게 더 나을 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 팀 자체는 현재 잘합니까? 잘하는 편이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명문이잖아요, 발렌시아. 네. 예. 저 취소해야 됐겠네요. 얼마 전에 아탈란타한테 크게 졌죠. 급수전까지 해주셨네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유럽 축구 이야기거리가 많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매번 4시간마다 유럽 상황 전해드리고 하고 있는데 빨리 좀 종식이 돼서 유럽 축구 좀 보고 싶어요. 맞습니다. 예. 혹시 다음번에 또 나오신다면 그때는 지금 기사로 쓰시고 계시는 누구 대 누구 이런 또 재미있는 논쟁거리로 한번 또 찾아오시면 좋을 것 환영합니다.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어떤 노래 들을까요? 유럽 축구가 다시 재개하고 부흥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활의 노래를 신청하고 부활. 싶어요. 예. 사랑 듣고 싶습니다. 이 노래 저 정말 좋아합니다. 어. 예. 자, 부활의 사랑 들으면서 알럽 풋볼 마치겠습니다. 박문수 골닷컴 기자, 정욱진 캐스터와 함께했고요. 저는 제작진에게 아나운서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이었던 걸 모르고 만났었다면 헤어진 후 느끼게 된다고. 시간이 흘러서 보고 싶어질 쯤 아픔이란 게 찾아오고 알 수